자, 안녕하세요. 최북일의 용접교실 용접 자격증 준비 팁입니다. 자, 이번에는 티그 용접 비드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티그 용접을 처음 배울 때 잘 완성된 표면 비드를 보면서 때로는 감탄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티그 용접을 배울 때도 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내내 토치를 붙잡고서 굴리기는 하는데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했었던 기억이 나고 있는데요. 저는 30대 후반에 용접을 시작했습니다. 30대 후반에 이민 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호주하고 연결돼서 이민 가는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지금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 애들이 뭐 대학 졸업하고 한 명은 대학교 2학년 그렇게 있는데 우리 애들이 6살 3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호주로 이민 가면 좀 잘 살 수 있겠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템을 찾다 보니까 용접을 가지고 이민을 가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배웠죠.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또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티그 용접도 배우고 그렇게 했었는데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비드를 만드는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돼. 아크 길이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굴리면 돼. 그런 거 좀 설명해 주면 좋은데 정확히 설명해 주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뭐 저희 학교에 오면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드 원리는 이런 건데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한 일주일 정도면은 충분히 비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도공고에서 수업을 했었었는데 수도공고에서 산학협력교사로 이제 학생들 특수용접을 가르쳤었는데 오전에 한 4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오후에 2시간 정도 수업을 하면 끝이거든요. 한 6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데 오전에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 학생들이 연습을 시켜요. 종이에다 대고 굴리는 연습도 좀 하고 원리에 입각해서 연습을 하면 오후면은 비드를 만들어 내더라고요. 애들이 똑똑해요. 그리고 유연해요. 제가 50대 이제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는 그런 나이인데 확실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못해요. 그래도 뭐 해야죠. 내가 용접을 하고 용접으로 업을 삼거나 용접으로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려면 원리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티그 용접의 원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그 용접의 비드 원리입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부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티그 용접은 불활성 가스를 이용해서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자, 불활성 가스 중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 불활성 가스인데 아르곤 가스를 사용해서 용접을 합니다. 실제로 아르곤 가스뿐만 아니라 헬륨 가스를 이용해서도 용접을 하죠. 그렇죠? 알곤 가스 이용해서 용접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티그 용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알곤 용접법, 아르곤 용접법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TIG 텅스텐 이너트 가스 아크 웰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불활성 가스인 아르곤 가스를 이용해서 용접을 하는데 그럼 불활성 가스는 무슨 뜻이냐? 불활성 가스는요. 산소하고 반응을 하지 않는 가스를 불활성 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가연성 가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연성 가스는 거기에 불이 붙으면은 어떻게 돼요? 점화를 시키면 불이 확 붙어버려요.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더 확장됩니다. 근데 불활성 가스는 산소하고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접할 때 불활성 가스를 이용해서 용접하는 방법을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법,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GTAW 아니면 GMAW라고 용접 방법을 분류하기도 하죠. 자, 불활성 가스인 아르곤 가스는 산소하고 반응을 하지 않는 가스입니다. 그러면 티그 용접에서 사용하는 불활성 가스인 아르곤 가스는 보호가스로 사용을 해요. 보통 티그 용접을 할 때 보호가스는 뭐지요? 그럼 아르곤 가스하고 헬륨 가스입니다. 그러면 이 아르곤 가스가 해주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아르곤 가스가 해주는 역할은요, 우리가 용접을 할 때, 이렇게 해서 모재에다 용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위치를 딱 누르면 가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가스가 나와요. 그러면 이 가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보호가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를 보호하는 거냐면 용착금속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보호가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르곤 가스가 보호가스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용착금속 근처에 있는 산소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O2. 밀어버리는 거예요. 산소를. O2. 얘들을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용착금속 근처에는 진공 상태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가 해주는 역할, 보호가스가 해주는 역할, 첫 번째는 산소를 밀어내는 거예요. 산소를 밀어내서 아르곤가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르곤가스 분위기가 진공 상태와 같은 상태를 유지해주는 걸 아르곤가스 분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산소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진공 상태를 유지해주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럼 산소가 다 도망가면은 산화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쇳물도 정확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용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용착부에 형성된 쇳물을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게 있어요. 얘가 텅스텐 전극봉입니다. 텅스텐 전극봉. 텅스텐 재질로 되어 있는 전극봉인데 텅스텐 전극봉은요, 전기가 통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딱 눌러주면, 제가 토치를 가져왔는데, 스위치를 딱 눌러주면, 아크가 발생됩니다. 아크가 발생돼서 모재가 녹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용접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모재를 녹이고 용접봉을 녹여서 붙여주는 것을 용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티그 용접에서 스위치를 딱 눌러주면은요, 보통 이제 용접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스위치를 딱 눌러주면 텅스텐에 의해서 아크가 발생돼서 모재가 녹고 용접봉이 녹아서 용융지가 형성됩니다. 용융지가 형성되는데 이 용융지는 액체예요, 액체. 이걸 뭐라 그래요? 쇳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쇳물. 쇳물. 스위치를 딱 누르면 텅스텐 전극봉에 의해서 아크가 발생되고 그때 발생하는 아크 열에 의해서 모재가 녹고 용접봉이 녹습니다. 그래서 형성된 게 이 쇳물인데 이 쇳물을 아르곤 가스가 밀어주는 거예요. 아르곤 가스는 바람입니다. 바람. 만약에 여기다 물을 쫙 부어놓고 후 하고 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쇳물이, 물이, 그쵸? 만약 그냥 식수를 부었어요. 식수를 부어서 후 하고 밀면, 바람을 불어주면 그 물이 후 하고 불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예요. 텅스텐에 의해서 모재가 녹은 이 쇳물을 가스가 후 하고 밀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밀어주냐면 이쪽으로 확 밀어주면 여기 쇳물이 이렇게 형성되고요. 그렇죠? 이쪽으로 확 밀어주면 쇳물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비드예요. 이렇게 쇳물이 양쪽으로 균일하게 밀어서 가스에 의해서 밀어서 굳어진 부분, 그쵸? 굳어진 부분의 표면을 비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알곤 용접의 비드는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굉장히 미려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보호가스인 아르곤이 해주는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용착부에 형성되어 있는 쇳물을 밀어주어서 비드를 형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비드라는 건 뭐냐면 용융지는 쇳물을 의미합니다. 용융지. 쇳물을 의미하는데 쇳물을 가스에 의해서 밀려서 굳어진 표현의 모양을 비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면의 모양새를 비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곤 용접을 했을 때, 하고 났을 때 그 표면을 보면 굉장히 감탄을 하잖아요. 와, 용비드야, 용비드. 대단하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저희 학교에 있는 모재거든요. 모재 용접을 해놓은 건데, 저는 저렇게 못합니다. 저 용접 잘 못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기능장까지 있는데, 기본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스위치를 눌러서 텅스텐 전극봉에서 아크가 발생되면 그 아크열에 의해서 용융지가 형성되고, 용융지는 액체죠. 그 액체인 쇳물을 아르곤가스가 후 하고 밀어주면서 굳어진 부분을 요렇게 이 비드가 형성된다는 거죠. 우리가 용접을 하는데 용접을 잘하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용접을 잘하는 방법은요. 아크 길이를 짧게 하는 거예요. 아크 길이를 짧게.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위빙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간단한 원리가 10번, 20번, 100번, 1000번 연습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게 뭐 하루 이틀 해가지고 저렇게 비드가 만들어지나요? 안 됩니다. 한 달 내내 굴렸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토치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듣지를 못했어요. 팔자 위빙이 뭔지도 모르겠고 얘기도 안 해주고. 아무튼 제가 처음 배울 때는 되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원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실제로 우리가 용접을 할 때 제가 토치를 가지고 왔는데, 이 토치가 스위치가 해주는 역할은요, 스위치를 딱 누르면, 이 텅스텐 전극봉이거든요. 텅스텐 전극봉을 통해서 아크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스가 나와요. 아르곤 가스가 나오는 거죠. 스위치를 딱 누르면 아크가 발생되고 가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곤 용접을 할 때 기본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세라믹입니다. 요 앞에 있는 요 주황색으로 생긴 요 색깔을, 그렇죠? 이 세라믹 노즐을 모재에다가 딱 대고 거리를 조절합니다. 자, 아크 길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그려져 있는데, 이 텅스텐 끝하고, 아크 길이라는 것은 이 텅스텐 끝하고 모재하고의 거리를 아크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크 길이가 짧으면 용접이 잘 돼요. 이 아크 길이가 길면 용접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접을 할 때 세라믹을 딱 대고 아크 길이를 조절합니다. 어떻게? 1.5에서 2mm 정도 유지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 아크 길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1.5에서 2mm. 1.5에서 2mm 정도의 아크 길이를 조절한다. 세라믹을 대고
세라믹을 댄 상태에서 이 텅스텐하고 모재하고의 거리를 아크 길이라고 하는데 그 아크 길이는 1.5에서 2mm 정도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용접이라는 건 뭐냐면 용접봉을 녹이고 모재를 녹여서 용접을 해주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같이 녹여야 돼요. 모재를 녹이고 용접봉을 녹여서 만들어진 용착금속을, 그렇죠? 모재를 녹이고 용접봉을 녹여서 용착금속을 만들어주는 건데 모재만 녹이면 안 돼요. 자, 용접봉만 녹여도 안 돼요. 모재하고 용접봉을 동시적으로 녹여야 되기 때문에 아크 길이하고 용접봉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돼야 돼요. 용접봉이 보통 2.4파이짜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자격증 시험 보러 가면 2.4파이짜리 용접봉을 줘요. 서스입니다. 서스. 308이에요. 308. 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500mm. 1m짜리, 원래는 1m짜리인데 반 딱 잘라서 자격증 시험 볼 때는 반 잘라진 걸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두께가 어떻게 되냐면 2.4파이짜리 용접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용접봉의 두께가 어떻게 돼요? 2.4파이짜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2.4파이짜리가 되는데 우리가 용접을 할 때 만약에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크 길이가 이렇게 있고 용접봉이 이렇게 있어요. 세라믹이 이렇게 있는데 아크 길이가 이건 좀 다시 그려줄게요.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용접봉이 여기 있는데 텅스텐이 이렇게 만나면 스위치를 딱 누르면 텅스텐에 아크가 발생하잖아요. 아크가 발생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용접은 모재하고 용접봉을 같이 녹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아크 길이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길어지면 이 텅스텐이 용접봉을 먼저 만납니다. 용접봉을 먼저 만나면 용접봉이 녹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용접봉이 녹아서 모재가 녹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봉이 녹으면 방울지기 시작합니다. 방울지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재하고 용접봉을 녹이려면 이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 모재하고 자, 여기 보면 이 모재하고 용접봉을 같이 녹여야 되다 보니까 모재하고 용접봉 사이에 텅스텐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봉은 2.4파이, 아크 길이는 1.5에서 2mm 정도를 유지했을 경우에 항상 용접이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겨울철에 눈을 쓸 거예요.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저는 군대를 못 갔다 와가지고 어렸을 때 아파가지고 면제 받았습니다. 이제 군대 가서 눈이 많이 쌓였을 경우에 쌀이빗자루 가지고 눈을 쓸잖아요. 어떻게 쓸죠? 바닥을 이렇게 긁어주면서 쓸어요. 이렇게 긁어주면서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곤 용접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 원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텅스텐이 용접봉하고 모재 사이를 지나가면서 모재를 녹이고 용접봉을 녹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아크 길이가 길어져서 아크 길이가 2.4mm 이상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모재가 녹기 전에 용접봉을 만날 거고 용접봉을 만나면 용접봉이 녹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모재가 녹지 않았기 때문에 방울지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이 포인트.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기 용접봉이 있으면은 여기 텅스텐이 있습니다. 밑에 모재가 있으면은 이
텅스텐은 용접봉 밑에 쪽을 항상 가야 돼요. 용접봉 밑에 쪽에서 가야 돼요. 이렇게 눈 쓸듯이 쓸어내듯이 이 텅스텐은 용접봉 밑에 쪽에 항상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용접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 티그 용접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크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아크 길이가 1mm, 1.5mm. 예를 들자면 이제 용접봉이 2.48이기 때문에 내가 아크 길이는 1.5에서 2mm 정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잖아요. 근데 2.4mm보다 더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그러면 모재가 녹지 않고 용접봉만 녹기 때문에 방울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팔자 위빙을 하든 운봉을 해서 용접을 할 때 이 텅스텐은요 항상 1.5mm가 유지돼서 왔다 갔다 합니다. 1.5mm를 유지해서. 자, 자, 용접봉이 있어요. 용접봉이 있으면 이 텅스텐이 1.5mm에서 계속 앞으로 3mm, 뒤로 3mm, 앞으로 3mm, 뒤로 3mm, 앞으로 3mm, 뒤로 3mm, 앞으로 3mm 가면서 가스가 나와서 쑥 밀어주죠. 모재하고 용접봉이 녹은 샘물을 후 밀어주고요. 다시 세라믹을 이쪽으로 돌리면 3mm 들어올 때 밀어졌던 게 다시 이쪽으로 돌리면 밀어졌던 게 그대로 굳어지면서 안쪽으로 샘물이 밀리면서 비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비드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항상 보면 이 아크 길이는 무조건 1.5에서 2mm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만약에 갈 때 1.5mm로 지나갔어요. 용접봉 밑으로 갔는데 운봉 연습이 안 되면 갈 때는 밑에서 갔는데 올 때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갈 때는 샘물이 촥 밀렸는데 올 때는 이렇게 뜬다면 샘물이 안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면 이렇게만 만들어져요. 이렇게만 만들어지면 비드가 우리 처음에 봤던 거하고 보시면은 자, 이 비드가 균일하게 나온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용접봉을 여기다가 딱 가운데 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일정하게 운동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밑으로 가고 위로 오고 밑으로 가고 위로 온다면은 비드가 아마 이런 식으로만 형성이 돼요. 밀어주는 것만. 한쪽만 나타내겠죠. 샘물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아크 길이는 무조건 1.5mm 정도를 유지해서 밀어주는 게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드의 폭은 보통 한 10mm에서 12mm 정도 저희가 잡습니다. 비드의 폭이 요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비드의 폭은 10에서 12mm 정도 가는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만약에 용접봉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이쪽으로 한 4mm 정도 가고요. 이쪽으로 이 용접봉을 기준으로 해서 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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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mm 정도 가면 한 1, 2mm 정도는 더 밀어주겠죠. 왜요? 가스가 있으니까. 가스가 밀어주잖아요. 쇳물을 밀어주는데 내가 운봉을 한 텅스텐이 한 이 용접봉을 중심으로 해서 4mm 정도 가서 살짝 머무르면 1, 2mm 정도 밀어줍니다. 이쪽으로도, 이 안쪽으로도 3mm 정도 들어오면 1, 2mm 정도 밀어줘서 전체적으로 비드의 폭은 한 10에서 12m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피치 간격은요, 요 비드 사이를 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치 간격은 한 2mm 정도 되게끔 너무 촘촘할 필요는 없습니다. 쇳물이 어느 정도 밀리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촘촘할 필요는 없고요. 피치 간격은 한 2mm 정도 되면 되고요. 자, 쇳물이
밀리는 것을 확인하면서 일정하게 위빙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쇳물이 밀리는 걸 보면서 천천히 굴리시면 되는데 막 굴리세요. 세라믹을 굴리는데 쇳물을 밀어주고 쇳물을 또 밀어주고 일정하게 밀어줘서 이렇게 용접을 해야 되는데 쇳물 흘러가는 건 보지도 않고 녹는 거는 확인하지도 않고 막 굴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비드가 영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요렇게 용접봉이 이렇게 되는데 그쵸? 용접봉보다 밑에 모재하고 용접봉 사이에 텅스텐이 항상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요렇게 아크를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텅스텐에 의해서 아크가 발생되고 그 아크 열에 의해서 용융지가 형성됩니다. 모재가 녹고 용접봉이 녹아서 요렇게 형성이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용접봉을 안 대고 해요. 처음에는 위빙을 그냥 해서 용융지가 만들어지면 처음에는 그렇게 아크를 딱 발생시켜주면 용융지가 형성되겠죠. 자, 전류값이 높으면 용융지가 크게 만들어질 거고, 전류값이 낮아지면 용융지가 좀 작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용융지가 형성돼서 위빙을 해서 스위치를 딱 눌러서 약간 흔들어 줬을 경우에 용융지가 형성되면 용융지가 형성된 것에 한 3분의 1 지점, 그죠? 하나, 둘, 세 개로 봤을 때 3분의 1 지점에다가 용접봉을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중간 2분의 1 지점이나 3분의 1 지점에다가 용접봉을 대면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용융지가 형성이 되고 용접봉을 갖다 댑니다. 여기 각도는 한 20도 정도 이렇게 숙여서. 그러면은 용융지가 형성되고 양쪽으로 샥, 이쪽으로 샥 밀어주고 또 이쪽으로 샥 밀어주면서 비드가 형성되는 게 기본적인 비드의 원리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아크 길이입니다. 아크 길이. 텅스텐하고 모재하고의 거리, 아크 길이. 우리가 아크 용접할 때 어떻게 되죠? 아크 용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이 용접봉 끝하고 모재하고의 거리. 아크 길이 할 때도 2mm에서 3mm 정도 할 겁니다. 자, 여기서는요. 티그 용접에서는 무조건 1.5mm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용접봉이 3.2파이짜리라면 3.2파이 밑에 쪽에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용접봉이 두꺼워지면 아크 길이가 약간 길어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2.4파이예요. 왜? 시험을 봐야 되니까. 2.4파이인데 2.4파이보다 아크 길이 짧으면 되죠. 그래서 보통 잡는 건 1.5에서 2mm 정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처음에 알곤 용접을 하는데 비드를 내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해보고 싶고. 가끔은 이제 용접사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용접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문의가 오고, 아, 난 나중에 나이 좀 더 들면 시골 가서 집 같은 거 지을 때 내가 필요한 용접을 좀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좀 있으신데, 그때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 저희 교육생들한테 이런 종이를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이제, 비드 연습하는 기본 용지예요. 기본 용지인데, 이 세라믹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라믹은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동그랗게 생겼는데, 동그래요. 동그란데,
보통은 우리가 사용하는 게 6호예요. 6호. 6호를 사용하는데 6호의 이 세라믹을 밟고 지나갑니다. 이 라인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굴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동그라니까 굴러가는 겁니다. 굴러가는 거. 굴러가게끔 하는데 이 밑에 라인하고 이 그림에 있는 라인을 밟고 가요. 이렇게. 밟고 갑니다. 이렇게. 자, 처음에 라인을 따라서 굴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용지도 저희 학교에도 올려놓을 거고요. 이페스 코리아에도 놔둘 테니까 아니면 그리셔도 되고요. 그리셔도 하셔도 되고 이 토치는 아마 스위치까지 하면 한 15,000원 정도 할 거예요. 15,000원, 2만원까지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자재상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요. 정 구입하기 어려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라믹을 그냥 밟고 가는 거를 처음에 연습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밟고 가는 게 어느 정도 굴러간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아크 길이를 신경 써서 굴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빨리빨리 가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밟고 지나가는 거.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지나가고 굴러서 지나가는 그 밟고 가는 것만 정확히 가면 앞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앞으로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아크 길이 1.5mm를 꼭 유지해서 하셔야 돼요. 실제로 보면은 내가 팔자 웨이빙을 하면 이렇게 굴러갑니다. 이렇게 굴러가는데 라인을 밟고 가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5mm 아크 길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굴러는 가는데 1.5mm가 더 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방울 진단 말이에요. 그럼 비드 형성이 안 되죠. 그리고 급하게 할 게 아니고 용융지가 형성됐는데 가스가 나와서 그 용융지를 후 하고 밀어주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용접을 하시는 거예요. 급하게 빨리 많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용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서 용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기본입니다, 기본. 처음에 이걸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텅스텐 거리, 이 텅스텐하고 모재하고 거리는 반드시 이 정도, 그리고 용접봉, 모재 그 사이에서 용접을 하세요. 그것만 지켜주면 충분히 용접을 티그 용접에서 비드를 잘 낼 수 있는 그런 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혹시 허락되면 나중에 원데이 클래스를 좀 운영을 하고 싶어요. 비드 연습하는 거나 아니면 본인이 만들어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용접을 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지금 만들려고 생각 중인데 제가 블로그 운영도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있으면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자료 다 가져가셔도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책 쓰면서 내가 용접을 배우고 책을 쓰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다 공급하겠습니다. 오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용접산업기사, 기능장까지 서로 소통하며 자기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